체급에 상관없는 종목의 선수분이 막 스테이크 10장, 막 밥 이만큼, 막 그런 식판을 보면서 잠깐 좀 내가 왜 지금 이 밥 이만큼을 보면 그런 제 식판을 보면서 또 제 앞에 리듬 체조 선수들이랑 이게 체조 선수를 보니까 이제 다들 외박을 나간 걸 확인을 하고 코치님도 나가셨고 그런데 갑자기 8시 반에 영상통화가 오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여자 유도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잔디라고 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제가 은퇴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순간이 이제 마지막 국제대회를 출전하고 나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더 이상 이 유도장에 이제 경기장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경기를 앞두고 나서 긴장은 되죠. 근데 그 긴장이 언제나 나는 훈련했던 걸 내 자신을 믿고 이 상대방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긴장이었다면 그 마지막 국제대회에서는 그냥 이 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이상 유도장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좀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시기에 빨리 물러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퇴를 마음을 먹었고 그 전에 몇 번의 이제 뭐 국내 대회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이제 젊지도 않고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후배들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대회를 뛸 수 있는 날이 뛰었던 날보다 더 작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되게 막 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이 유도 선수를 했던 이 시간이 굉장히 나한테 되게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 시합 하나하나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쉽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선수가 아닌 다른 나의 2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네. 프랑스는 그 대표팀 전력 분석관으로 갔어요.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네. 한국에 전력 분석관이라는 제도가 생긴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선수들의 이런 연습과 시합 상황 같은 거를 이제 뭐 촬영을 해서 시합 때 나오는 어떤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서 뭐 힘들 때 나오는 이 선수들만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지쳤을 때 뭐 소극적으로 도망가는 이런 플레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월드 랭킹에 있는 선수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전략적으로 조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면서 그게 제 업무였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갔다 와서 현장에서 이제 유도 선수들 서포트하면서 네, 그렇게 다녀왔어요. 세월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약간 소위 말하면 이제 헝그리 정신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후배들을 바라보면 그때 나보다 정말 더 좋은 환경이지만 우리 이제 유도가 더 세계적으로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려면 뭐가 조금 더 부족할까? 뭘 좀 더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이거 아니면 난 진짜 죽어. 라는 생각으로 했었거든요. 물론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정말 죽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게 내 세상이고 전부인 것 마냥 살았어요. 요즘은 사실 너무 또 할 게 많잖아요. 플랜 B, C를 두는 건 좋지만 내가 지금 해야 할 때와 그걸 나중에 생각해야 할 때는 좀 더 다른데 이걸 내가 집중해서 해야 할 때 그런 플랜 B, C를 두면 언제든지 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수 후배들은 정말 이게 내 세상인 것처럼 이게 나 자신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소망을 한번 보내봅니다. 뭐 단체 종목도 그렇고 개인 종목도 그렇고 어쨌든 파트너가 다 있어야 되는 그거 스포츠니까 나는 단체가 더 좋을까 개인이 좋을까 이런 질문도 저한테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개인 종목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로 인해서 뭔가 이게 승패가 좌우되는 건 제가 너무 죄책감 가져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잘해도 내가 잘하고 못해도 그냥 나 혼자 그 짐을 짊어지는 게 낫지 내 팀의 이런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기로에 놓이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개인 종목 선택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식당이 뷔페식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 종목, 뭐 예를 들어서 체조나 뭐 특히 유도도 그렇고 그런 투기 이제 체급 경기 있는 선수들, 저도 체중을 많이 빼고 있었을 때가 있는데 저는 그때 진짜 밥 이만큼 뭐 닭가슴살 이만큼, 뭐 스테이크 이만큼 해서 먹는데 제 뒤에 체급에 상관없는 종목의 선수분이 막 스테이크 10장, 막 밥 이만큼, 막 거기 이제 또 디저트랑 이런 게 되게 맛있어요. 막 식판을 한가득 퍼가지는데 너무 그때 부러운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 체급 경기를 또 해가지고 나도 밥 많이 먹고 싶은데 그런 식판을 보면서 잠깐 좀 내가 왜 지금 이 밥 이만큼을 보면 좀 그랬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제 식판을 보면서 또 제 앞에 리듬 체조 선수들이랑 이게 체조 선수를 보니까 이거는 밥알이 셀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상황만 보고 이랬구나. 이 종목의 친구들도 있구나. 이렇게 먹고도 사람이 살 수 있구나. 불평을 가지면 안 되겠다. 우리 각자의 그게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식당에 그런 에피소드들 되게 많았고 주말에 제가 친구랑 외박을 못 나가게 됐어요. 코치님이 이제 벌로 너 이제 외박을 나가지 말고 주말에도 운동을 해. 이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운동선수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 외박이 진짜 꿀 같은 시간인데 이걸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는 시간에 나가자. 그래서 한 8시쯤에 이제 택시를 타고 나갔어요. 이제 다들 외박을 나간 걸 확인을 하고 코치님도 나가셨고. 그런데 갑자기 8시 반에 영상통화가 오시는 거예요. 친구랑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전화 받지도 못하고 밥을 먹으려고 심지어 그때 무슨 김치찌개를 먹으려고 그냥 밖에서 그냥 고작 그 김치찌개 먹는 건데 김치찌개를 시켜놨는데 사장님한테 저희 10분 후에 다시 온다고 이거 치우지 말아주세요 하고 택시를 타고 다시 가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잠잔 척 하면서 영상통화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순간에 너무 긴박하고 막 땀이 흐르고 막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코치님한테 거짓말로 이제 잠잔 척 한 거니까. 코치님 성함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때 제가 잠옷 입고 그렇게 영상통화 받았는데 사실 잠옷도 거꾸로였고 그러게 너무 잠 안 잔 척, 잠이 안 잔 것 같았는데 그렇게 속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유도관의 그런 꿈이 있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하는 유도가 얼마나 재밌는 건지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유도하면은 막 크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뭐 여자가 유도를 하냐, 뭐 유도하면 다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대부분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우면 안전하고 제가 느끼는 것처럼 삶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우선 너무 재밌는 운동이에요. 왜냐면 1초에도 승패를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알려드리고 싶어서 10월에 이제 유도장을 오픈하게 됐는데 유도장을 통해서 저도 또 다른 인생의 목표를 또 설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유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어요. 네. 졸업을 하면 정말 너무 다행이죠. 졸업하면 그래도 학교에서 나오는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사실 제일 중간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졸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퇴를 자퇴를 하거나 이제 그냥 그만둔 경우에 안 좋은 길로 이렇게 가는 뭐 선배나 후배나 뭐 동료를 봤을 때 당연히 안타깝죠. 우리가 그동안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훈련하고 또 중간중간에 뭐 기합도 받으면서 이게 이렇게 그만둘 거였으면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길잡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끌어줄 수 있는 뭐 선배라든지 볼 수 있는 예시가 많다면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예시가 적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서 그냥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지금 나의 후배들이 저를 보면서 유도 선수를 끝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운동하는 사람들은 참 진짜 비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수많은 경기에 나가서 지고 이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결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했던 그 과정들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길잡이가 되어서 저의 후배들이 많은 선택지에서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수들 위해서 또 유도 협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다만 서로의 입장과 그 자리에서 주는 차이점? 왜냐면 선수는 선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고 또 지도자는 지도자 입장, 뭐 협회는 협회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그냥 제가 바라고자 하는 거는 지금의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준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의 간격이 조금 더 좁혀지지 않을까. 그리고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 유도하는 유도 가족들도 무조건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그런 걸 비난하기보다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저 선택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서로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정말 우리 유도가 그리고 되게 명문 스포츠이기도 하고 되게 효자 종목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유도는 그냥 저예요. 김잔디가 그냥 유도예요. 약간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유도가 맨 처음에 배우면 낙법이라는 걸 배워요. 근데 낙법은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잘 넘어지려고 배우는 거거든요. 잘 넘어진다는 거는 사실 잘 일어나기 위한 도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약간 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스승이 유도다. 왜냐면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유도는 잘 넘어져야 잘 일어나고 넘어지는 방법을 알아야 내가 또 상대를 맺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도는 그냥 제 삶의 약간 스승 같은 존재예요. 많이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을 하면서 내가 다치지 않고 잘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참 되게 그냥 그런 스승 같은 존재더라고요, 유도가. 네. 저는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하기로 했으면 그걸 되게 잘 하고 싶고 완벽하게 하고 싶고 근데 앞으로의 목표를 어떻게 딱 정하기가 어려운 게 저는 이제 지금 또 11월에 하이록스라고 저희가 피트니스 레이스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이록스의 선수로서도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든 뭐 그게 유도가 됐든 뭐 이 F45가 됐든 아니면 그 하이록스가 됐든 어느 분야에서도 이 사람은 참 곁에 있으면 나도 뭔가 도전하고 싶다. 나도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뭔가 어떤 영감을 얻는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있든 저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좀 그렇게 꾸준히 어떤 걸 도전하면서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고 싶어요. 네. 노 익스큐즈예요. 그냥 변명하지 말자. 어떤 거가 됐든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한 결과가 오면 또 수정하고 다시 하고 변명하지 말고 생각했다면 실천하고 수정 보완하면서 또 가고 그런 반복을 통해서 좀 더 단단해지자 네.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